결혼한 지 35년. 남편과 저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노부부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제 둥지를 타자 떠났고 작년에 남편도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은퇴를 했죠. 이제야말로 둘이서 도란도란 젊은 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며 살 수 있겠구나. 기대했던 제가 어리석었을까요?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희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남편은 그래? 아니?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거나 창밖만 내다볼 때가 많아졌어요. 함께 밥을 먹는 식탁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흐르고 꼭 투명인간이 된 기분입니다. 얼마 전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을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남편은 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아니라 스르륵 소리 없이 닫히는 그 문이 제게는 더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남편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 같습니다. 이 차가운 침묵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딱 닫아버린다면 어떨까요? 참 막막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한 분의 이야기, 침묵하는 배우자 황혼의 문을 열다 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황혼기 소통 단절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결혼 35년 차 되신 아내분이신데요. 은퇴하신 남편이 갑자기 말을 안 하셔서 마치 뭐랄까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고 느끼시는 그런 사연이에요. 아, 투명인간이라니. 네, 저희가 그냥 안타깝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그 침묵 뒤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침묵이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자료 분석을 통해 좀 이해해 보고요. 또 혹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네, 우선 사연을 간단히 다시 보면요.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분은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그럼 이제 부부 둘만 남은 시간이 많아졌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대화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 아니, 이런 단답형 대답만 하시고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멍하니 TV나 창밖만 보시고요. 식사 시간에는 그냥 정적만 흐르는 거죠.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특히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아내분이 용기를 내서 같이 여행 가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네, 그때 남편분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방문을 스르륵 닫고 들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문 닫히는 소리가 꼭 격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사람 왜 이러지?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 같다. 이 침묵이 너무 두렵다는 그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아내분의 그 외로움, 또 두려움, 저도 정말 깊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게 자칫하면 정말 황혼이혼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고통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료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하나 제시해요. 남편의 침묵이 이게 꼭 아내에 대한 거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소리 없는 절규 같은 것일 수 있다 이겁니다. 소리 없는 절규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나요? 네, 자료 분석을 보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심리적인 요인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할 상실로 인한 존재감의 위기예요. 역할 상실이요. 네, 수십 년 동안 아무개 부장님, 누구 아빠 이런 사회적 역할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다 은퇴를 딱 하고 나면 그 역할이 없어지면서 오는 깊은 상실감, 무력감, 뭐랄까? 정체성의 혼란 같은 거죠. 평생 나를 지탱해온 이름표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말문을 닫는 게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자기 내면을 감추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 공허함이 침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배우자 입장에서는 오해하기 딱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해가 깊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요, 건강 문제에 대한 숨겨진 불안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요? 어떤 건강 이상 신호를 이걸 약점으로 생각해서 솔직하게 터놓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입을 닫아버리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뭐 늘어나는 약봉투를 보면서 혼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군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요, 평생 서툴렀던 감정 표현 방식이 은퇴 후에 더 두드러지는 경우예요. 원래 표현이 서툰 분들 있잖아요. 네, 젊었을 때부터 원래 감정 표현 같은 게 좀 서툴렀는데 바쁘게 살 때는 그게 잘 안 보였던 거죠. 뭐 일에 치이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은퇴하고 조용해지니까 그 모습이 이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하. 자료에서는 이런 경우에 속마음은 아내랑 좀 다정하게 지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침묵하게 되는 거라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속사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침묵의 이유를 좀 짐작하게 됐다면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무작정 말 좀 해봐 하는 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절대 안 되죠.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 그 침묵을 깨려고 막 애쓰기보다는요, 먼저 그 침묵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태도? 네. 예를 들면 막 무거운 대화를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말없이 같이 공원을 좀 걷는다거나 아니면 남편분이 좋아하는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조용히 건네준다거나 이런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나는 당신 곁에 있어요. 나는 당신을 신경 쓰고 있어요.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아, 그 비유가 참 좋네요. 닫힌 문을 억지로 막 열려고 하면 더 쾅 닫히지만 문틈으로 이렇게 따스한 햇볕을 비춰주듯이 다가가라. 네, 정확해요. 자료에서는 부담 없는 쪽지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제안하더라고요. 쪽지요? 네, 뭐 거창한 내용 말고요. 그냥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당신이랑 같이 걸으니까 더 좋아요. 이런 아주 가벼운 말로 마음의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두드려 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구나 하는 그 따뜻한 시선을 느낄 때 그때 이제 굳게 닫혔던 문도 아주 서서히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배우자의 침묵이 꼭 나를 향한 어떤 거부나 외면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뭐 상실감이나 불안, 아니면 그냥 서툰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게 관계 회복에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온 동반자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홀로 어떤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지 그걸 먼저 좀 헤아려 주려는 노력, 그 이해와 공감, 그것이야말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따뜻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요.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침묵을 얼마나 자주 그냥 나에 대한 거부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쉽게 단정짓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조용한 얼굴들 뒤에도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저마다의 사연이나 힘겨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지 오늘 한번 잠시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